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아주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조금 더 줄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이라도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기쁨과 평온을 위해 쓴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부모로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시간 말고,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키는 의무의 시간 말고, 그저 순수하게 나라는 인간 한 명의 즐거움을 위해 보낸 시간 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잠시 멍해졌다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대답하십니다. 평생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인생을 읽어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인생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제로 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른들 중 70%가 넘는 분들이 내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겠느냐는 질문에는 오직 30%만 그렇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70%는 왜 망설일까요?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이 나이의 주책이지.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섭다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사슬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 영상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넘었다면,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손주들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60부터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권리이고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살아온 인생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왜 나를 미뤄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세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세대가 공유해온 일종의 인생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고 버티고 책임지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내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기주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하는 것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까? 하지만 막상 60이 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에게 듣는 조심해야 할 목록들은 하나씩 늘어만 갑니다. 무언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해도 주위 시선이 먼저 떠오르고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남의 기분과 남의 일정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거대한 스승, 공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위기지학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 반대인 위인지학, 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품격 있는 부모로 볼까? 우리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우리 가문의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이 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노년의 삶에 대입해보면 60이 넘어서도 계속 남의 시선에 갇혀 산다면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베풀고 희생했는데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따뜻한 보상은 없다는 허전함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자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는 찬 바람만 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유난히 서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하거나 명절 때 선물이 조금 소홀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 전체가 억울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은 건 피곤함과 외로움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억울함은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60부터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책임하게 막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욕심만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나를 인생의 우선순위 맨 위에 두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식들이 좋아할까?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을까?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생활 리듬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공자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에게 덕을 베풀라는 뜻을 넘어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내 중심이 바로 서면 억지로 남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곁에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남에게만 매달리면 그 관계는 결국 비굴함과 피곤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제는 체면이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체면은 여러분의 아픈 무릎을 치료해주지 않고 여러분의 외로운 밤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참고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할까요? 첫째,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자기 비하를 버리십시오. 이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입니다. 공자께서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며 배움의 기쁨을 평생의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60세는 배움을 멈추는 나이가 아니라 드디어 생계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든 등산을 다니든 그림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을 180도 바꾸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은 여러분을 더 열정적인 학습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자식 눈치를 보던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들은 이미 자기들의 세상을 사느라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커리어가 있고 자기만의 고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속으로 골병이 드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효의 진정한 실천도 사실은 부모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여 자식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길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우리 세대는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운해도 참는 것을 선비정신이라고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즉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참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싫은 건 정중하게 싫다고 말하십시오. 불편한 자리는 기침을 해서라도 피하십시오. 60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아둔 우라는 결국 암이 되고 화병이 됩니다. 이제는 거절할 때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체면이라는 허상을 버리십시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옷 한 벌, 먹고 싶은 음식 한 그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 있어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장식이나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내면의 충만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들 기준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화려한 옷차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안한 옷, 내 입에 맛있는 음식,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체면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첫째, 싫은 약속은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친구가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 부르면 미안해. 그날은 내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좀 어렵겠네라고 짧게 답하십시오. 굳이 무슨 일정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당당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번만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예전에는 몸이 피곤해도 모임이니까 나가야지, 자식이 오라니까 가야지 하며 무리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집에 계십시오.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께서도 때를 기다리고 휴식을 취하는 법을 아는 것이 군자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셋째, 돈을 쓰는 기준을 나 중심으로 재편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돈을 쓸 때 항상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자식들 대학금, 결혼 비용, 손주들 돌잔치 용돈, 이런 것들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아깝지 않게 쓰셨으면서 정작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좋은 신발 한 켤레, 가고 싶었던 여행지 한 곳에는 몇십만 원도 벌덜 떨며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십시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이라는 말은 이제 잊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쓰지 못한 돈은 내일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고급 요리,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옷에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넷째, 하루 중 절대 침범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휴대폰도 꺼두고 가족들에게도 방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혼자서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해도 좋고 옛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공자님의 말씀을 한 구절 적어 내려가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어지러워진 내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비로소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인간 누구로서의 자아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관계로 정리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별개의 우주입니다. 부모가 불행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있으면 효심 깊은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시네라는 마음은 자식들의 인생에도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면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과 좋은 거 먹으러 가니까 너희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이 거창한 천기누설이 아닙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정갈하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 그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60세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나이가 아닙니다. 평생 바닥에 깔려있던 나라는 존재를 드디어 모든 것의 맨 위로 올려놓는 혁명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성실함의 결실을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 수확하고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은 오늘부터 만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늦게나마 찾아온 인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공자의 지혜와 제 간절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좋으셨고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이 따뜻하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그 한 문장의 선언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자와 함께 비워야 채워지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